이재명과 민주당이 연일 선관위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무소불위 선관위를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선관위 비판하면 징역 10년, 법안까지 받는 게 민주당입니다. 2023년 선관위 가족 채용 특혜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악마화한다, 노태악 흔들기다라며 철벽 방어에 나섰던 사람들도 이재명과 민주당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경찰 수사도 가로막고 국정조사 타령만 했습니다. 결국 시간만 끌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국정조사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부터 증인 채택까지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취소 국정조사 하듯이 민주당 마음대로 증인 고르고 민주당 마음대로 진행하려 한다면 그런 국정조사는 하나만입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와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수명이 4달 남은 검찰을 동원한 것부터가 넌센스입니다. 이 엄중한 사건을 4달 만에 수사를 끝내라는 겁니까?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하명입니다. 국정조사를 앞두고 서둘러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킨 것은 국정조사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라고 하는 변명거리를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초 경찰은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을 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 실드 치겠다고 안보기관까지 덮치는 경찰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결국 이재명 합수본은 선관위 면죄부형 합수본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특검을 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야기하는 순간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조국당이 추천하는 이재명 하명 특검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제대로 된 국민특검에게 맡겨야 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라면 지금 이런 주장이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하면 특검하고 결국 하고 싶은 특검 다 했던 민주당이 이번에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이라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거듭 말해왔으니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더더욱 없습니다. 이재명이 늘 주장해왔던 대로 이번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공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입니다. 투표용지를 당일 이송한 투표구만 67곳에 달합니다. 22곳에서 실제 투표 지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등 대부분 국민의힘 우세 지역입니다. 박빙의 승부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뒤바뀔 수 있었습니다. 광역단체장의 문제만 아닙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그리고 기초비례, 광역비례 모두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몇 명의 참정권이 침해됐는지 헤아릴 수도 없고 그로 인해서 어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뒤바뀌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에게 정치쇼라고 말하는 민주당 의원들 SNS나 국회에 숨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올림픽 공원에 모여 밤새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재명도 김민석도 민주당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정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도 이미
투표소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긴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입니다. 진보 진영의 막말에 관련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두환식으로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민주당이 떠받드는 친여 나팔수, 매불쇼, 최욱의 발언입니다. 이재명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매불쇼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탱크 따로 있고 나쁜 탱크 따로 있습니까? 스타벅스에는 거품 물고 불매를 선동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선택적 분노 아닙니까? 2030 청년들에 대한 진보 진영의 공격도 도를 넘었습니다. 매불쇼에 출연한 정준희는 청년들의 합리적 분노에 대해 빼빼빼빼빼 하고 싶은 거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몽둥이를 들어 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청년들을 찌질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4년 넘게 MBC에서 100분 토론을 진행했고 지금도 대학교에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김어준은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심리적 공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범죄적 온상이라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온갖 선동에 앞장서는 범죄적 가짜뉴스 공장장이 도대체 누굽니까? 민주당도 김어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는 아예 국민을 모독했습니다. 시민의 권리 행사가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면서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다는 맹신이냐고 비난했습니다. 명백하게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즉각 주병기를 파면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오만하니 공직자들도 오만하고 민주당 진영 전체가 오만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만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 청년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주권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경제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60원을 넘었습니다. 공항 환율은 이미 1,620원을 돌파했습니다. IMF 사태 이후 최악의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율이 오른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우리보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 나라는 전쟁 중인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물가도 빨간불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도 최고 가격제로 유가를 누른 덕분에 이 정도입니다. 선거 앞두고 돈 풀어놓은 마당에 정유사 유가 보조금까지 바닥나면 앞으로 얼마나 물가가 더 오를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유일한 자랑인 증시도 위태롭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틀 동안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투에 나선 청년들과 국민들의 피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고 발을 뺄 겁니까? 청년 일자리는 절벽 그 자체입니다. 지난 4월 취업생 청년 그 인구가 약 40만 명에 육박했고 청년 취업률은 4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총체적 민생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업 더 때리고 돈 더 풀고 세금 더 걷는 좌파 경제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식 기본경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기본소득 기초설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민 한 사람당 월 10만 원만 나눠줘도 1년에 62조가 필요합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 세금 더 걷어서 이재명 마음대로 뿌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급한 일은 기본 경제가 아닙니다. 물가를 낮추고 환율을 안정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재명은 민생 무너뜨리는 이념 경제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올바른 경제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살리고 서민을 지키는 올바른 민생 경제 추진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 하나 가지고 1년을 버텨왔는데 오늘은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얼마나 황당한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을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